안녕하세요. 네, 두손영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분양을 받을 때 이제 purchase price만 다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또 closing cost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많은 손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비디오를 한번 찍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옳은 건 아니고,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손님들이랑 같이 일을 할 때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제 비디오 보면서 조금의 문제점이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은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비디오의 목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진행해야겠죠? 저희가 오늘 만들 거는 이제 프리-컨스트럭션 때, 분양 받을 때 이제 콘도나 아니면은 집을 단독주택 사면은 이제 클로징 커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적게 내는 게 이제 miscellaneous builder adjustment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빌더 측에서 이제 정산 비용 같은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 두 개 이렇게 세네, 네 개 하면은 하나당 200, 300불, 400불밖에 안 하지만, 이런 게 5개, 7개, 8개 모이면은 이게 또 몇천 불이 되는 클로징 커스트거든요. 특히 discharge of mortgage 이런 거 같은 게 600불 돈이 계속 드니까요. 종이 같은 것들 프린트하고 보내고 그런 것도 다 커스트가 있고요. 문서 작성, 제가 잠깐 읽을게요. 이거는 빌더 기존 문서 작성료 같은 거, 전자등기 등록비, 자잘자잘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특히 빌더 측 기본 대출 해지 수수료가 조금 제일 커요. 거기서 한 500불에서 1000불 정도 하고, 문서 처리 비용 같은 거, 그리고 전자 시스템 등록 비용 같은 거, 그리고 다른 자잘자잘한 게 있어요. 20불, 30불, 100불짜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클로징 때. 먼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클로징 때는 이제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으면은 변호사님께서 스테이트먼트 오브 어저스먼트를 만드셔가지고 저희 바이어들한테 보내드려가지고 얼마큼 돈이 필요한지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시는 게 좋고요.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클로징 커스트가, 이제 콘도를 사게 되면은, 이거는 분양 받은 것 중에서 콘도 사신 분한테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사셨다면 이게 어플라이가 안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serve Fund Contribution이라고 콘도 예비기금 적립금이에요. 보통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콘도의 이제 메인테넌스 피가 메인테넌스 피의 거의 2배를 내요. 만약에 제가 분양을 받아 쳐가지고 800 square feet짜리 콘도를 샀는데, 그 메인테넌스 피가 스퀘어 피트당 50불 50센트나 쳐요. 그러면은 400불이잖아요. 800 square feet의 반이 400이니까, 그럼 400불 곱하기 2를 해가지고 800불을 이제 Reserve Fund Contribution을 하는 거죠. Reserve Fund가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콘도를 이제 구매하고 나서 이제 계속 Reserve Fund가 헬디해야지 좋은 게, 나중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스페셜 어세스먼트가 없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콘도는 오래 있다 보면 결국은 하나하나 다 고칠 게 있기 때문에 그때 큰 금액을 들이면서 고쳐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든 워터라인은 별의별 이슈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고칠 때 다 쓰는 돈이니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콘도 사시면은 메인테는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저브 펀드가 많아야지 나중에 잘 팔리기도 합니다. 콘도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유틸리티 커넥션도 내셔야 됩니다. 유틸리티 커넥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집을 사면은 벌써 유틸리티 커넥션이 다 돼 있잖아요. 가스든 일렉트리시티든 워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클로징 할 때는 집을 새로 사니까 이제 그런 걸 또 인스톨링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거기다 집에다 그거를 이제 시스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넣는 비용을 빌더 측에서 내지 않고 저희 바이어들이 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waterline installation, 그리고 전기 installation, 그리고 전기 인스톨레이션을 같은 내는데, 보통 얘네들이 옛날에 좀 500불 정도였는데 요즘엔 1000불에서 3000불 정도 사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피가 항상 있으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죠? 왜냐면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왜 나가는지 아시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알아두셔야지 콘도 살 때도, 분양을 살 때도 이런 커스트가 있다는 걸 아셔야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유틸리티 커스트를 하면 그럼 한 2,000불, 3,000불이 나오실 거예요. 나중에는 더 비쌀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 정도 가격 선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테리엄 워런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리엄 워런티고, 그리고 테리엄 워런티가 있음으로써 집에 하자가 있는 거를 다 이제 빌더 측에서 고쳐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당연히 코스트가 있습니다. 테리엄 워런티도 코스트가 있어요. 코스트도 이제 저희가 토론토 시에서 요즘 사는 게 70만 불에서 1.5밀리언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테리엄 워런티 하는 것 자체가 벌써 2,000불 사이에서 3,500불, 3,400불 이렇게 정도 그 금액이 듭니다. 그 정도 선에서 클로징 하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테리엄 워런티가 공짜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빌더 측에서 테리엄 워런티가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이제 저희 바이어 측에서 돈을 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더가 내고 빌더가 이제 저희한테 돈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테리엄 워런티가 있는 게 만약에 있으면은 집에 하자들이 다 있잖아요. 집 PDI, 특히 PDI 하면서, 그리고 10일 살면서, 한 달 살면서 이 것들을 다 적을 수가 있는데, 이 적으면은 적어도 빌더가 와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고쳐줘야 될 건 무조건 다 고쳐줘야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오케이라고 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있으면 유용한 거죠. 저도 이게 있어가지고 집에서 고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테리엄 워런티 써가지고 PDI 때 거의 100개 이상 썼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10일 차에도 쓰고 30일 차에도 써가지고 집에 있는 문제점을 다 써가지고 결국엔 다 고침 받았습니다. 거의 고침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 있지만 규정 안에서 그 규정 안에 있는 거를 내가 고쳐야 되는 게 맞다, 똑같이 이용이 된다? 그러면은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메이징하고 되게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테리엄 워런티이기 때문에 이 프리컨스트럭션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하자가 너무 많을 거거든요. 때문에 그것도 내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변호사 비용이죠. legal fees. 특히 리세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싸요. 프리컨스트럭션보다. 왜냐면 프리컨스트럭션을 하면은 먼저 내야 될 게 APS 리뷰 fee가 있고, APS 리뷰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또 클로징 때 또 클로징 코스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요. 보통은 요즘에 리세일 할 때 거의 2,500에서 3,000불 정도 하거든요. 클로징 하는 게. 근데 프리컨스트럭션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변호사님이 프리컨스트럭션 할 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스테이트먼트 어저스트먼트도 제대로 만들고 팔로우업 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수수료가 그 정도, 좀 한 3,000에서 3,500불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더 내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도 보니까 변호사님이 저한테 주는 청구서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도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interim occupancy fee인데요. interim occupancy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콘도한테만 어플라이 되는 거죠. 이제 freehold 같은 걸 사면은 이런 걸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freehold 같은 경우에는 빌더 측에서 끝나면은 바로 저희가 이제 타이틀 트랜스퍼 해가지고 오너십이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프리홀드 중에서도 POT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되게 유행하잖아요. POT에 fee 있는 프리홀드도 결국에는 interim occupancy가 없고 그냥 바로 클로징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 자체도 프리홀드니까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interim occupancy 같은 경우는 이제 콘도만 거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콘도미니엄.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것도 있고 낮은 층도 있잖아요. 낮은 층, 막 100층짜리 콘도가 있는데 낮은 층의 10층이 이제 먼저 클로징이 되겠죠. 클로징보다 먼저 다 끝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밑에서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그 10층에 있는 집 주인분들은 이제 interim occupancy라고 그때부터 들어와서 살 수 있지만 거기서 빌더한테 interest랑 property tax랑 그리고 assess property tax랑 그리고 assess maintenance fee를 다 냅니다, 빌더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몰게지에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그냥 생돈을 날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뼈가 아픕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100층짜리면 진짜 10층에서 100층짜리 올라가는데 또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interim occupancy가 오랫동안 될 수 있으니까 big cost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1원도 내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깎아주지 않고 그냥 지분도 쌓이지 않는 순수 지출입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제일 큰 코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분담금이라고 해요. development charge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분담금은 이제 시청이 새로 추가한 커뮤니티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건설사에게 먼저 부과하는 비용이고 그거를 이제 건설사에서 저희 바이어들한테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징 때 다 이제 얼마큼 내라고 스테이트먼트 어저스트먼트 나오고요.
저희가 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Development charges, Education levies, and Park levies.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 분담금이 Development charge이고, 공원 조성 분담금이 이제 Park levies고, 그리고 교육 부담금이 이제 Education levy죠. 특히 학교를 새로 만들거나 파크 같은 거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운 커뮤니티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만들어줘야 돼요, 시에서. 그러면 그걸 다 저희 바이어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것들도 이 세 가지들도 특히 캡들을 쓸 수 있어요. 특히 디벨로먼트 차지 같은 경우에는 빌더들이 많이 어드버타이징 하면서 이거 캡 있다, 7,000불이다, 10,000불이다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캡 있는 거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없으면은 그거를 넣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S 리뷰할 때 처음에 이제 변호사님이랑 APS 리뷰할 때 보통 많이 합니다. 그때 이후로는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꼭 리뷰하면서 이제 어멘먼트 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도로 확장 같은 것 이런 거에 추가 다 내는 거고요. 상하수로 및 배수 시스템도 이 디벨롭먼트 charge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대중교통 인프라 확정 같은 것도 다 이런 거에 다 커스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내는 부담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소방서 및 그리고 지역사회 필수 인프라, 소방서, police 이런 거 다, hospital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학교 및 공공교육 시설 같은 경우죠. 이것도 똑같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library 이런 거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다 저희가 쓰는 거지만 다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도 하는 거죠. 이제 대망의 마지막은 이제 취득세입니다. Land Transfer Tax.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온타리오 포션도 있고 토론토 포션도 있어요. 제가 이거만 잠시 얘기할게요. 취득세는 등기하시는 날, 그러니까 잔금일에 최종적으로 내는 정부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온타리오 포션도 있고 토론토 포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토론토에 살게 되면은 온타리오 프로퍼티 텍스, 온타리오 랜드 트랜스퍼 텍스도 내고 토론토 뮤니시펄 텍스도 냅니다. 토론토만 그래요. 토론토 밖에 있는 도시들, 온타리오 도시들은 온타리오 프로퍼티 텍스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랜드 트랜스퍼 텍스는 모든 부동산 구매 이제 예외 없이 다 적용이 되고, 이건 리세일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프리컨스트럭션 살 때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랜드 트랜스퍼 텍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가격도 높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랜드 트랜스퍼 텍스만 그런 게 아니라 테리어 워런티에도 그렇고, 그리고 변호사님 리뷰할 때도 그렇고, 거의 모든 게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랜드 트랜스퍼 텍스가 다 정부에다 내는 돈이니까 이게 다 큰 돈이잖아요. 결국에는 이것도 똑같아요. 이 분양하는 것도 결국에는 인베스터들은 뭐 5%에서 8% 많으면 10%까지 내지만 저희 엔드 유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에서 5%, 6%는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항상 클로징 할 때 퍼치스 금액만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클로징하고 또 내야 되는 돈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